비트코인도 먼 미래에 메타버스도 NFT도 먼 미래에 수익을 줄 것은 맞지만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자본보다는 기업의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단 네.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업 쪽으로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바로 코인의 가격을 올려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예. 기업 쪽의 투자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 M&A가 많아지는 시기 이렇게는 보이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네, 2022년 올해 주목할 분야 목돈연구소에선 4가지로 뽑았습니다. 에너지, 코인, 부동산, 자동차. 신년 특집 에코 부자. 네, 신년 특집 에코 부자 1월 한 달 동안은 에코 부자 시리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코입니다. 코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신의 두뇌입니다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분석가 노대원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신의 두뇌님은 우리 목돈 연구소가 막 시작했을 때, 예. 진짜 초창기 저녁에 했을 때였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코인 이야기를 했었고 반응이 정말 뜨거웠었는데요. 오늘도 뜨겁습니다. 찰리님, 여기가 신두님이 나오신다는 그 라디오 방송인가요? 아, 신의 두뇌를 줄여서 신두님. 근데 이제 타인이 부르는 건 아니고요. 네. 신의 두뇌라는 게 네, 네. 게임을 잘했던 초등학생이 네. 너무 잘하길래 부러워서 그냥 쓴 거지. 제가 뭐 신의 두뇌다 이런 뜻은 예. 아닙니다. 오해 닉네임이라는 게 또 그렇게 만들어지고 예. 또 아니, 본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안 불러주면 안 되는 건데요. 예. 이채연님도 저도 신두님 의견을 들으러 달려왔습니다. 또 1950번님 신두님 나오신다고 해서 일주일 전부터 기다렸습니다. 몇 달 전에 코인 들어갔다가 지금 크게 물려 있습니다. 오늘 경청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신의 두뇌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급하게 입장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 짧고 굵게 올 한해 이제 코인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에 우리 출연을 했었고 지금 10개월입니다. 어느 날 시간이 흘렀었는데 그동안의 코인 시장의 흐름은 좀 희비가 엇갈렸죠. 예. 어쩔 수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가 출연했을 때 이제 한참 여론에서 많이 이제 들끓어갖고 가격적으로도 올라가고 있을 때였는데 네. 딱 한 달 있다 이제 됐죠. 많이 가격이 네. 많이 떨어졌다 다시 이제 회복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주식 방송 잠깐 하실 때 얘기했지만 유동성이 우리 시장에 많은 도움을 줘서 이제 끌어올려 준 건데 최근 들어 유동성을 갖다 긴축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네. 결국에 올해 화두는 사실 긴축이에요. 얼마나 빠른 긴축을 하느냐. 네. 그럼 이 시간 동안에는 사실은 그 유동성 자본이 위험자산 투자를 꺼리는 시기가 되는데 네. 그때들 이제 올해 이제 그걸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코린이나 주린이나 가장 좋을 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럼 물려요. 이 사이클 곡선상. 이미 물려 있는 분들도 많죠. 네, 많이 물려 있는데 이 구간에서 포기를 하시는데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조로의 인생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 자산이라는 건 올라갈 때는 못 따라잡아요 부자를. 예. 10억 1,000만 원 투자가가 20% 먹으면 1,200 된 거고 12억이 됐으니 못 따라가는데 네. 하락할 때 얼마나 자기가 이제 정신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남들은 뭐 30-40% 하락할 때 저는 지킨다면 오히려 빈부의 격차는 지금 줄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약간 듣기에는 올 한해 좀 코인 시장은 녹록지 않다. 힘들 것 같다. 예, 작년부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녹록지 않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미국에서 이제 CBDC에 대한 공식 발표를 몇 주 안에 하겠다고 디지털 했거든요. 화폐죠. 네. 그렇게 됐을 때는 판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서. 그 얘기도 저희가 따로 준비해 놨거든요. 그것도 이따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모멘텀은 디지털 화폐. 예. 그다음에 NFT나 메타버스가 지금 열풍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쪽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좋게 봐도 지금 가격에서는 좀 수렴을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신의 두뇌 신두님의 책이 비트코인 1억 간다였었는데 저희 출연했을 때도 가긴 가는데 당장은 못 간다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갈 듯 한 7만 달러까지 갔다가 이제 10만 달러는 못 간 채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비트코인 어떻게 될까요? 10만 달러 가기는 갑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간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네. 그 현 정부나 미국 정부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미 10만 달러 한국 돈 1억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건데 이제 기간의 차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간의 차이인데 이제 중국도 CBDC가 지금 나왔어요. 네. 나왔는데 동계올림픽 때 본격적으로 이제 시범 끝나고 사업을 하죠. 하는데 네. 그렇게 되면 미국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미국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라는 건 네. 용처가 있어야 돼요. 누군가 사고 싶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개념은 네. 지금 디지털 화폐는 사고 싶은 마음이 들 게 없어요. 현재 결제가 너무 잘 되고 있는 시스템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강해진 이유가 자산 시장이거든요. 네네. 자산 시장이라는 연동성을 갖게 되면 미국이나 중국이 만들어낸 CBDC를 대단히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매개로 무엇인가 샀을 때 내가 수익이 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을 할 건데 네. 미국의 디지털 화폐 이번 발행에 대해서 의견이 뭐였었냐면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그 얘기는 결국에 뭐냐? 미국이 발행하는 CBDC가 뭔가 달러만큼의 매력을 갖출 상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상품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건 달러 비트코인 시장 말고는 어느 누구 전문가를 물어봐도 디지털 자산이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아마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상당히 CBDC를 가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확률도 높습니다. 올해. 그럼 그 얘기를 바로 해보죠. 네. 일단은 이제 올해의 총평은 이겁니다. 양적 긴축, 네.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코인도 뭐 10만 달러 가긴 가더라도 힘든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변수들이 몇 개가 있는 거죠. 네. 상황을 긍정적으로 가게 할. 네. 첫 번째 변수가 지금 CBDC, 네.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커런시입니다. 네. 중앙은행에서 이제 앞으로 디지털 화폐를 그렇죠. 발행하게 된다는 건데 네. 신도님 다수설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 네. 디지털 위안이 통용된다. 네. 그러면 코인을 왜 쓰냐라는 건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오히려 디지털 달러가 나왔을 때 그렇죠. 코인의 매력, 특히 비트코인 같은 거는 매력이 더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점이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아까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가 많이 돼서 7조 달러가 넘게 풀렸다. 넘게 풀렸죠. 네, 지금 7경 정도의 지금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데 네. 연준이 재밌는 게 있어요. 미국이 일본한테 제조업을 지면서 네. 다시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었던 거 사실은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금융시장의 자본을 끌어당기는데 금융시장의 매력은 자산 투자예요. 네. 근데 디지털 화폐에서도 결국엔 자산 투자의 매력도를 뭘로 가져갈 거냐인데 그래서 NFT 메타버스가 뜨는 이유가 뭐냐면 NFT 메타버스 그다음에 비트코인 시장은 삼총사죠, 아예. 네, 미국이 갖고 있는 금융시장을 디지털 시장에서도 다시 주식 말고 뭔가가 필요한데 거기서 이 자산 시장이 커짐으로써 CBDC 발행량을 늘리면 유통량을 네. 늘리면 미국이 달러를 찍어낸 만큼의 매력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빨라져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시중의 달러들이 갈 데가 없어지면 결국에 미국은 달러 가치 하락을 평가하잖아. 그게 오히려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CBDC로 가면 자산 시장으로 다시 한번 밀어넣으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밀어넣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마르게 해서 달러의 가치를 갖다 지속적인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거든요. 네. 그랬을 땐 미국 쪽에서 디지털 달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비트코인과 연계성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필연적인 부분이라 미국에서도 이번에 공화당 의원들 6명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네.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본인들은 떳떳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도 4명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지금 정치권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걸 우리나라처럼 꺼려하지 않는다.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결국엔 비트코인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대기업들의 참여도 네. 이런 것들을 본다면 민간 주도로 미국은 갈 것이고 중국은 역시 우리 옛날에 하던 국가 주도 네. 이쪽으로 암호화폐를 성장시킬 충분한 개연성은 존재한다. 달러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우리가 기존에 종이돈 달러를 쓰고 있는데 네. 디지털 달러로 바뀔 때 네. 사람들에게 그게 동기가 있어야 그렇죠. 동기가 있어야 바꿀 거 아니에요. 네. 디지털 달러로. 네. 그랬을 때 오히려 디지털 달러로 바꾸는 이 디지털 달러와 코인을 좀 연계해서 그렇죠. 디지털 달러로 많이 바꾸면 뭐 코인 같은 거를 통해서 수익이 난다거나 그런 매력도를 줘서 사람들에게 그렇죠. 소위 말하는 나스닥 화폐 같은 시장을 교환을 만들어주는 네, 거죠. 화폐 교환에 좀
동기를 좀 부여한다. 근데 중국은 예. 지금 암호화폐를 완전히 몰살시켰잖아요. 예. 하고 그냥 디지털 위안 써. 그러면은 쓰는 나라가 되잖아요. 예. 그럼 중국 쪽은 약간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중국도 사실은 네. 민간 주도하고 국가 주도가 다른 게 뭐냐면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도 대기업을 이제 성장시킬 때 네.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국가와 많이 밀착되어 있는 기업들이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도 역시 CBDC를 지금 발행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미 비트코인이나 했죠. 이제 네, 올림픽 끝나면 하죠. 알트코인들이 네. 성행에 있으면 매력도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지를 해놓고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발표가 있었냐면 베이징에 디지털 거래소를 설립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디지털 거래소를 설립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 상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든다고 해서 매력도 있는 상품이 아직 없어요. 그렇죠. 네. 네. NFT나 혹은 메타버스는 아직 시작이라 나오고 있는 뭐 저게 없어요. 상품이 없는데 그렇게 되면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뭐를 거래시켜서 CBDC를 디지털 위안을. 네. 예. 그걸 갖다가 디지털 위안화를 갖다가 사람들이 찾게 예, 하느냐. 찾게 하느냐의 문제가 네. 생기는데 그걸 왜 기업들을 다 몰아내고 그러니까 거래소죠. 코인 거래소들을 다 지금 정부가 차단하고 네. 디지털 거래소라는 명분으로 지금 거래소를 설립하느냐. 올해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도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은 제한적인데 네. NFT 정도하고 네. 현재는 디지털 커런시 요 정도가 지금 물망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분명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때도 발언을 했어요. 우리는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했는데 예. 거기서 나온 게 뭐냐 NFT거든요. 네. NFT 얘기 나왔는데 NFT는 코인에서 거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를 결국에 거래를 시킨다는 건 NFT를 발생시킬 수 있는 코인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네이버 라인링크라든가 그다음에 클레이튼 정도가 되는데 그거 결국 코인이거든요. 그 위에서 NFT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충분히 정부 쪽에서 지원이 끝나면 네.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시장을 열 것이라는 게 중국하고 저희가 교감을 했을 때 나오는 뉴스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을 사람들이 찾게 하려면 갖게 하려면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그래야 저 디지털 위안으로 화폐도 그렇죠. 교체하고 바꿀 텐데 네. 중국은 직접 코인은 아니어도 네. NFT 같은 것들을 거래하는 시장을 만든다. 네, 그거는 공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또 위안도 네. 큰 틀에서는 뭐 코인과 멀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걸 더 쉽게 잠깐 설명드리면 미국에서 퇴출되는 중국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식 상장을 해서 상폐하고 중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꼭 중국에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반대로 의미는 뭐냐면 예. 그 주식을 투자하고 싶은 미국인들이 달러를 위안화로 바꿔서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외환 보유고가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디지털 커런시 시장을 미국보다 빨리 성장시키면 CBDC를 사기 위해서 달러나 엔화 우리나라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중국은 지금 가장 걱정하는 외환 보유고가 말라가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도 충분히 외환 보유 상황에서도 플러스 알파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혜드네께서는 이제 요즘에 화두입니다. 올해 분명히 중앙은행에서 만드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을 합니다. 디지털 위안은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이제 나오고요. 디지털 달러도 여름 전에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네. 실은 이것은 코인에게는 호재다라고 보는 거죠.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을 악재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걔가 있는데 왜 코인을 네. 사냐 이거죠. 근데 네. 그게 만약에 물건을 사는 데만 국한을 해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화폐는 물건을 사는 데보다 오히려 결제나 이런 거보다 투자, 자산 가치, 자산 가치 네. 투자의 매력도를 더 크게 보는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용화폐 제도에선 그런 면에서는 비트코인 없이 성장을 한다, 혹은 메타버스 없이 디지털 커런시들이 CBDC가 성장한다. 이거는 대단히 힘들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의 매력을 발산할 것이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제 메타버스 NFT를 이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음모론 아닌 음모론도 도는 게 방금 우리 신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왜 메타버스와 NFT 시장을 키웠느냐 미국이 이제 디지털 달러로 다시 한번 시장을 패권을 잡으려고 해서 왜냐면 이제 NFT는 코인 거래로밖에 안 되니까. 네,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NFT가 이 미래에 갈 것 같아요. 예. 네, 가상현실도 가고 좋긴 좋은데 지금 문제는 인플레 구간이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돈이 막 조이는데 예. 다시 꿈을 먹는 데까지 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좀 허덕대는 시간은 오지 않을까요? 그게 이번 연도 가장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좋은 시장 상황을 놓고도 네. 제가 오늘 이번 연도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모두에서 말씀하셨죠. 예. 네.
결국에 현금 유동성을 갖다가 줄이는 상황에서 네. 지금 주식시장도 시황이 보면 당장의 수익을 내주는 기업이거든요.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죽어가지만 네. 최근에 조선철강 쪽으로 많이 수요가 몰리는 실제 눈에 보이는 네, 것들. 2차 전지 뭐 네. 아까 LG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먼 미래에 메타버스도 NFT도 먼 미래에 수익을 줄 것이는 맞지만 네. 이거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라 자본보다는 기업의 투자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다 돈이 들어오는 것보단 네. 그것을 만들어내는 기업 쪽으로 돈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바로 코인의 가격을 뭐 올려줄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예. 기업 쪽의 투자들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나 이런 쪽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시기 M&A가 많아지는 시기 이렇게는 보이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네. 이미 좀 물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럼 올 한해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굉장히 또 이게 한번 하락하거나 네. 박스에 갇히면은 지난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멘탈 관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지금 제가 왜 오늘 사실은 CBDC 얘기를 했냐면 예. 그동안의 비트코인은 이게 성공 못할 거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어요. 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낮더라도 간다는 분위기로 전환이 됐다는 건 반드시 우상향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손절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의 흐름을 저도 이해를 했고 네. 저도 손절을 했었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물론 이제 대출을 받아서 통해서는 그건 너무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본인 투자금 안에서 했다 그러면 오히려 투자 비중을 이번 연도에 늘려주시면 네. 하락장 때 늘려야지 상승할 때 늘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오히려 늘려주시는 게 향후 3, 4년 이후에 국가적인 흐름이나 NFT 메타버스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충분히 뭐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CD를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네. 매력도가 원래는 올해가 가장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빗투자는 안 된다는 걸 또 명확히 했고요. 네. 예.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 아니면 또 코인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마진 거래라고 해서 예. 뭐 30배, 50배도 거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저는 해본 적은 없고요. 아. 근데 해보신 분은 많이 있는데 그것도 투자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건 예. 결국에 가위가위보로 해서 최후의 1인자를 가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그 방식은 못 버티죠. 예. 이 100명이 하락은. 예. 가위가위보로 해서 예. 이긴 사람 딱 한 명을 뽑는 거면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100명 중에 단 한 번이라도 1등을 해보신 적이 있으면 인생 살면서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100명 중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100명 중에 3, 40명 안에 들어봤기 때문에 존버라는 건 100명 중에 40명이 아니라 100명도 뭐 많이는 못 버지만 10배 네. 번 사람이 있으면 1% 번 사람도 나오거든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투자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네. 100명 중에 1등은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거를 레버리지는 아니다. 네, 네.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그거라도 되겠습니까? 복권도 맞아본 적이 없는 놈인데 네네. 그래서 되지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가격도 혹시 좀 궁금해가지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예. 지금 이제 4만 달러는 이제 지킨다 못 지킨다 뭐 4만도 깨져서 3만 가면은 저쪽에 2018년 전고점이죠. 뭐 2만 5천 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막 무서운 코인 하면서 좀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가격 전망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만 좀 본다면? 가격 전망을 하는데 네. 저는 1분기는 사실 많이 시달릴 거다. 그렇죠. 예, 뭐 주식도 예. 시달리죠 다. 그래서 4만 밑에 깨질 확률이 좀 있다. 저는 아직은 더 보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이제 물가지수 잠깐 얘기했지만 예. 물가지수가 정점 찍고 내려갈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시장에선 네. 사실 전 월 대비는 떨어진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국 공급망 이슈를 어디까지 공급망 이슈가 갈 거냐의 문제인데 지금 너무나 많은 지금 중국의 특히 경제 특구거든요, 사실. 네. 그 지역들이 봉쇄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추산을 해보건데 동계올림픽 이후에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오미크론은 더 확진이 될 것이고 중국은 다른 나라와 기조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봉쇄 왜냐하면 이번에 시진핑 연임이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엔 중국에서의 공급망 이슈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때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도 풀리지 않는다. 네. 올해도 하반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네. 상반기에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유동성 긴축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이 있거든요. 네.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 텐데 그때가 매수 기회로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3만 달러도 일단 3만은 보고 네, 3만 원 3만은 보라고 보는데 이게 진짜 경우에 따라서 또 한 번에 뭐
더 나쁜 결과도 일단은 우리가 마음으로는 대비를 해야 된다. 네, 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은 안전하게 가셔야지. 그러니까 오를 때는 그냥 막 사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떨어질 때는 물타기 함경을 하면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처럼 매출의 총액이 있으면 여기가 얼마가 하단이다 이런 여론이 모아져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런 모멘텀을 갖기는 시장의 성장기이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이 어디가 하단이라는 이렇게 저희가 추산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지 도망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또 쉽게 또 막 사는 것도 안 되죠. 떨어질 때는. 그건 네. 계획하에서 좀 네. 사야 되겠고요. 약간 이것도 다른 이야기긴 한데 최근에 카자흐스탄 문제가 네. 터졌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채굴하는 쪽에서 카자흐스탄이 2위인데 네. 막 멈춰서면서 뭐 그게 또 코인에 악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 채굴 비용 네. 막 이렇게 유가 올라가고 전기료 올라가면은 채굴이 더뎌질 텐데 이거는 좀 올 한해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나 채굴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채굴 시장은 지금 사실은 중국을 갖고 있던 게 미국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지속적으로 지금 대기업들이 채굴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요? 네. 네. 지금 대규모 채굴장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텍사스나 이런 데는 아예 채굴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인프라를 갖다가 우리가 깔아줄 테니까 들어와 주십시오. 왜냐하면 네. 일자리 문제거든요. 예.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료도 싸게 주겠다 해서 미국이 지금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채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ETF가 생겨나고 예. 채굴 기업만 따로 모아놓은 ETF가 생겨나고 이런 상황이라 채굴 문제는 단기적 이슈는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게 있어요. 채굴할 때 비용이 많이 들면 네. 그거를 가격 전가를 상품에 하잖아요. 기업도. 예. 비트코인이 상품이 되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채굴 단가 이하로 내려가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에너지나 전기료, 채굴 단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트코인의 상승할 확률도 높다고 평가를 보통은 합니다. 하락장 아니면 가격 전가를 할 것이다. 가격 전가를 해야 되니까 네. 물건을 찍어내면 예. 그런 상황에서 그럼 비트코인은 오히려 채굴 단가가 높아질수록 채굴자들의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라간다. 이런 이론이 지금까지는 공고에 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채굴 쪽에서의 뭐 최근에 카자흐스탄 사태 이런 것들도 그 길게 보면 뭐 가격에 있어서는 뭐 그리 악재는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이렇게 바라보고 이정민님이 지금은 단타보다 버티기가 장기 투자로서의 가치가 좋다 상승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런 질문 하나와 앞으로는 이 메이저 코인 뭐와 알트코인 중에서 어떤 게 더 유명할까요? 이런 질문 두 가지를 던지셨네요. 메이저 코인이라는 단어를 비트코인이겠죠 아마. 예. 쓰면 안 되는 상황이 왔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기업이라는 건 성장이 나오고 예. 매출이 나오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메이저 기업이 되잖아요. 네. 코인은 아직 시장에서 매출을 내는 기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러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메이저라는 단어는 좀 그렇고 미래를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종목 쪽에서는 알트코인도 괜찮습니다. NFT라든가 메타버스와 관련 기업들 혹은 그런 것을 하는 기업들이 출시한 코인들 이런 쪽에는 단기 뷰는 아니더라도 2, 3년 후에 메타버스가 활성화되고 NFT가 활성화되면 그 거래가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코인을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는 게 아니라 신혜준에는 그 비즈니스가 있는 코인, 그쵸. 그렇죠. 예, 뭐 NFT 거래하는 뭐 플랫폼 혹은 그 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코인 그쵸. 이런 것들로 좀 집중을 하라. 네.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올해 코인 시장의 이제 장기 전망 말고 네. 단기 전망과 함께 이거 하나만 보면은 뭐 희망인지 아니면 더 보수적으로 대항해야 되는지 지표 네. 이것만 좀 설명해 주시고 오늘 마감을 할까요?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최근 들어서 이제 사기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 건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정부들이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만들어내느냐 예. 이거에 집중을 하시면 뭐 이번 CBDC 문제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얼마나 큰 대기업이 들어와 주느냐 네. 이것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향후 투자의 방향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올해는 그런 기업들의 출사표를 던지는 기업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많아질 거라서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로 바라봅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선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는 있겠다. 네, 유동성 부족으로. 네. 네. 첫 번째가 정부 정책. 네. 이제 중국처럼 또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미국의 텍사스나 이런 지역에서 막 채굴장을 원다든가 이런 정부 정책이 중요하고 네. 두 번째는 역시 민간 기업이 좀 네.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 이슈를 봐야 되고 그러나 이제 세 번째가 유동성이 부족되는 양적 긴축은 코인도 그렇죠. 코인이라고 뭐 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 부동산만큼 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 1116번님, 저도 코인에 40% 마이너스 40% 같아요. 물려 있습니다. 코린이들 다들 힘냅시다. 파이팅입니다. 또 이런 응원 보내주셨고요. 최용숙님, 지금까지 듣던 중에 오늘 제일 집중하며 들었었는데 주말에 다시 듣기 위해서 꼭 들어야겠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미추홀님은 신두님이 코인 시장을 상세하게 보는 유일한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전해주셨는데 실제로 좀 이제 우리 4월에 나왔을 때도 힘들다는 말을 또 늘 해요. 그렇죠? 신두는 네. 힘든 거는 맞죠 올해 네, 네. 예, 상반기에. 그러나 아마 이제 그런 갖고 있는 잠재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의 두뇌님과 함께 코인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신년 특집 에코부자 오늘은 코인 편이었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은 에코부자 자동차 편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